내란이 잊혀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요, 내란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반년을 시달렸는데 까먹을 수가 있나요? 반년이 뭡니까? 사실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계엄 당시에 윤석열과 홍장원, 김봉식 이 세 사람의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원격으로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뭐 경호처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이겠죠. 그래서 이 증거인멸한 사람 지금 입건시켜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어차피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다 잡아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전체가 내란범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자들이고 증거인멸한 자들입니다. 자, 이 자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체포 명단을 발표하고 경질이 됩니다. 그날. 그리고 그날 이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홍정원과 김봉식한테 똑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거겠죠. 네, 김봉식은 서울경찰청장인데요. 이 사람의 일단 역할은 주요 기관 확보 및 통제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 국회로 보내가지고 뭐 하기도 했죠. 네. 계엄 당일에는 이제 오후 7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로 불려가가지고 이런저런 게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문건을 받았다고는 증언을 했고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다들 뭐 기억 상실 끔찍합니다. 네, 문건만 받으면은 기억이 다 날아가요. 네, 저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봐요. 외환 유치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환 유치를 했었던 팀은 지금 군부 내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자들은 다음 전쟁을 또 획책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명령은 수행 중이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입장 노선을 정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익에 맞게 실리적으로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북한에서 엄청 잡범으로 살다가 네. 탈북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군사 기밀을 뭘 훔쳐서 넘겼냐 하면은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에 레이더 기지가 건설이 됐는데 거기에 레이더망 반경 높이, 받침대 높이,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검색해봤어요. 이 레이더 기지가 뭔가. 검색하니까 저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못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저기가 원래 코스길에 있는 공군기지인데 원래 코스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를 걸었던 분이 블로그에 여기 가니까 여기 공군기지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레이더 기지 사진이라 검문소도 없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친절하게 다 써놨더라고요. 그럼 뭐 못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간첩질을 합니까? 전달을 이거 했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라봉을 주겠다 하면서 포섭을 했다. 네, 대단해요 지금. 탈북민한테 한라봉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그 대상의 집과 직업을 파악했다고. 그래서 맛보지 못하는 한라봉을 맛보여주겠다. 한라봉의 맛 좀 봐라. 자, 이런 거를 조선일보가 단독 13년 동안 미장하고 있었던 간첩을 잡았다. 이런 보도를 내고 최남단에서 부는 마지막 북풍이다. 와, 진짜 댓글이 너무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북한 살 때 저런 전력이 있는데 잡범의 전력이 있는데 너 같으면 간첩을 쓰고 싶겠냐? 와, 졸라리 중요한 정보를 넘겼구만. 나라가 끝장날 뻔했어. 레이더 받침대 높이 중요하지. 거기다가 위장 취업해서 한라봉까지 줬다는 거 아니야? 이게 조선의 기자다. 조선 플러스 주진우면 뭐. 최악의 조합.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부패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해 자식아.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자, 한동훈 지지자와 김문수 지지자가 현장에서 대격돌 중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대며 김문수를 외치라고 해도 한동훈을 외치고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이 지금 거의 뭐 뒤를 보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한동훈은. 그리고 현장에서 한동훈이 좀 그런 나르시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지지자들 환호하면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엄청 격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이게 정말 극우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세고 더 공격적인 연설을 해야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친윤 떨거지들 뭐 이렇게 표현하질 않나요? 김문수 유세 장소에 가서 친윤이랑 단절하자 이런 선거운동을 할 거는 왜 올라갑니까? 이낙연도 진짜 대단히 미친 자잖아요. 지금 어떻게 김문수랑 손을 잡습니까? 아니 아무리 잡을 손이 없다고 해도 내란범이랑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한다? 내가 내란 세력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잡고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건요. 지금 청년들 우리 사회에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저런 미친 자들이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김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다는 진심을 미쳤습니까? 가지고 임해야 한다. 김문수가 미쳤어요. 자기가 왜 양보를 해? 근데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까지를 지금 김문수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김문수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동아일보에 지금 주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이 네, 김문수 사퇴하라고 입장을 오늘 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지율 10% 딸이가 40% 나오는 김문수한테 네가 사퇴해라라고 입장을 낸다는 게 이게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네, 이 방향으로도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준석이 믿는 뒷배가 있어서 김문수 사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의 쿠데타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이 정도 김문수 불쌍한 거 아니야? 아니 김문수가 지지율이 30, 40이 나오는데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서 김문수가 날아가면은 문수가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역경의 드라마 아닙니까? 아니 연속 쿠데타예요, 연속 쿠데타. 근데 지금 이게 가볍게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럴 가능성도 계속 점친다는 거잖아요. 있죠, 보수 있죠. 진영에서 조갑재가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텔레비전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문수가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고 이게 말도 안 싶으면. 되는 주장인데 이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힘있게 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먼저 꺼낸 김문수가 결자 해제해라. 그러면 윤석열 심판에서 이재명 심판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신 40대 기수론에 의해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로 프레임이 확 바뀔 것이다. 김문수의 가장 큰 전략이 단일화 아니었냐? 네. 결말을 자신들이 내야 된다. 조갑재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게 진짜 역할을 정확하게 줬는데 역할대로 모두가 수행을 안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가 자기 역할을 잘했으면 이준석으로 교체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윤석열을 다 날리고 네. 그런 얘기도 못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런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 한동훈이랑 손도 잡을 수 있고 김문수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김문수를 뽑아준 게 윤석열 지지자들이에요. 김문수는 윤석열을 버릴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또 그 지지율을 그렇게 안정적인 지지율을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다 민심에 의해서 모든 계획은 파탄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성적인 해볼 만큼 할아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배신자 용납 안 되거든. 아까 영상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그 날 서 있는 막 욕설, 고성 이런 거 그럼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용서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황교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이 원산 폭격을 한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이 극우 세력이 소환해낸 거죠. 네. 네, 그거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게 2014년도 9월인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신봉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런 명칭에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어쨌건 한국의 극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서 막 형성된 것처럼 좀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도 많지만 전 역사적인 이런 맥락 위에 한국 극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빨갱이를 죽이고 싶고 사람들을 함부로 학살하고 싶었던 학살할 수 있었던 그 시대를 겪었던 극우 세력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행사하고 싶은 거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너무나 윤석열과 닮아 있죠. 아니요. 윤석열과 닮아 있는 게 아니라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낳은 겁니다. 이자들은요 8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진짜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온 네.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이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까지 낳고 결국 우리 사회에 금지된 계엄을 선포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 명을 청산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촛불행동에서도 늘 말하고 있지만 80년 동안 이어온 이 기득권 적폐 세력 이들이 쌓아왔던 이런 끔찍한 역사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고 저는 친일 친미 극우 세력은 그럼 어떤 각오로 지금 이 대선에 임하고 있을까? 저 폭력의 시대, 광기의 시대, 인간 존엄 말살의 시대로 회귀하고 싶은 거죠. 되돌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대선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싸움인지 이걸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